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금요일입니다. 굿모닝 글로벌 시작합니다. 박명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기대했던 숫자가 아니실 거예요. 엔비디아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잭슨홀 미팅에 대한 경계감이 유입되면서 3대 지수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나 나스닥이 1.87%까지 밀리면서 오히려 정반대의 그런 기대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엔비디아가 숫자는 전혀 더할 나위가 없었죠. 2분기 실적도 좋았고 3분기 가이던스도 높여놨기 때문에 시간을 거래해서 8% 넘게 급등하는 모습을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지만 본장에서는 전혀 좋지 못했습니다. 일단 본장에서도 6% 넘게 올랐고요. $500라는 고지를 넘어섰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결국에는 강보합 수준에 그쳐버렸거든요. 더군다나 AMD, 마벨 테크놀로지 그룹 같은 반도체주들이 일제히 좀 낙폭을 확대하는 국면에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국내 증시 투자자분들에게 오늘 좀 주의해야 되는 그런 레드라이트로 좀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실적이랑 펀더멘털에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면 결국 우리는 심리에서 찾을 수밖에 없죠. 그 심리는 아마도 잭슨홀 미팅에서 좀 시작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두 번째 이번 주에 가장 큰 이벤트 잭슨홀 미팅이 어제 시작이 됐습니다. 26일까지 개최가 되고요.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조금 걸리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가 금리 추가 인상이 필요할 수 있다. 그리고 고금리를 좀 장기간 끌고 가야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잭슨홀 컨퍼런스에서 해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올해 내내 조금은 비둘기파적인 면모를 좀 보였던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이 시작하자마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렇게 된다면 아마 주말에 파월 의장이 종합해서 연설을 하게 될 텐데 그에 대한 부담감이 좀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국면이겠죠. 그런데다가 경제지표도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2주 연속 감소거든요. 이렇게 되면 다음 달 초에 발표될 고용지표에 대한 부담감이 또 한 차례 올라가는 거겠죠. 물론 이에 반하는 의견도 있었고요. 반하는 경제지표도 있었습니다. 하커 필라델피아 연은 총재는 물론 CNBC와의 인터뷰였어요. 이거는 이제 잭슨홀 가서 얘기한 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금리가 충분히 높다. 이런 제한적인 금리 수준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내놨고 그리고 7월 내구재 주문이 전월 대비 5%나 감소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반기 경기 둔화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이렇게 양극단을 달리는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심리적으로는 어느 한쪽에 베팅하기 굉장히 어려운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다면 과연 주말이 지나가면 그러니까 잭슨홀 미팅의 연설을 우리가 보고 나면 뭔가 좀 명확해질까요? 글쎄요. 사실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금요일 굿모닝 글로벌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이번에는 미증시에서 있었던 종목별 메가 이슈들 정리해드리는 메가3 시간입니다. 먼저 핀비즈맵 확인해 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의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냈죠. 장 후반부로 갈수록 낙폭이 더 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모든 섹터가 하락했는데 특히 기술주들의 낙폭이 컸고요. 커뮤니케이션, 임의소비재, 산업 섹터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빅테크주들은 모두 2% 넘는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2.15%, 애플이 2.6% 하락했고요. 호실적을 발표했던 엔비디아는 겨우 0.1% 상승하면서 장을 마쳤고 다른 반도체주들은 일제히 급락세를 나타내면서 빨간불을 켰습니다. T모바일은 약 7%에 해당하는 5,000명가량의 감원을 예고하자 2.2% 하락했는데요. 경쟁 증가로 비용 절감이 필요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이라면서 그 이유를 들었습니다.
월트 디즈니 주가는 간밤 주가가 3.9% 하락해서 $84 이하로 떨어지면서 2014년 이후 최저 종가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달러트리는 실적 실망에 13% 가까이 하락했는데요. 미국의 주요 저가 할인점 중 하나인데 사측 가이던스뿐만 아니라 월가 예상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적을 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의류 브랜드인 게스는 유럽 및 아시아 시장 호조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26% 크게 급등했고요. 보잉은 항공기 제조 결함 소식에 약 5% 하락했습니다. 그럼 오늘의 메가3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호실적을 내고 시장을 들썩이게 했던 엔비디아 소식부터 시작해서요. 역시나 더불어서 호실적을 연이어서 내고 있는 다른 소프트웨어주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조 결함 소식이 들려온 보잉 이야기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 섹터부터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전날 장마감 후에 깜짝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시장을 놀래켰죠. 매출은 전년 대비 2배 이상 뛰었고 컨센서스와 최고 전망치도 웃돌았습니다. 주당 순이익도 매출 전망도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는데요. 이 강력한 실적을 낼 수 있었던 주 원인은 데이터 센터 부문이 강했기 때문으로 꼽힙니다. 챗GPT와 같은 AI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실행하는 데 필요한 A100 및 H100 등 첨단 AI 반도체가 이번 실적을 이끈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요. 이 영향으로 주가는 장중에 $500를 넘어섰고요. 시가총액은 1조 2천억 원을 넘어서면서 아마존의 시가총액에 근접했습니다. 엔비디아 주가는 시간의 거래에서 급등세를 나타냈는데요. 하지만 장 시작 후로는 상승폭을 축소해 가다가 0.1% 소폭 오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다른 반도체 관련주들의 경우 엔비디아의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지면서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AMD, 마벨 테크놀로지 등은 각각 약 7%, 5.4% 하락했습니다. 다음은 호실적을 발표한 소프트웨어주들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엔비디아와 함께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던 스노우플레이크 소식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의 데이터 클라우드 기업인데요. 어제 EPS와 매출 모두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했고요. 이 같은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레이몬드 제임스와 바클레이즈 등 월가에서는 투자 의견을 하향했고 주가는 5.2% 하락했습니다. 미국의 다국적 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업 스플렁크도 호실적을 발표하고 13% 가까운 급등세를 나타냈습니다.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하기도 했고 월가에서도 우호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인데요. 월가에서는 스플렁크가 비록 대부분의 투자자 관심에서 멀어져 있기는 하지만 수익성 있는 성장을 꾸준히 추가를 하고 있고 또 안전적인 성장을 해나가고 있다고 평가했고요. 또 에버코어의 커크 마틴은 주가가 내년 초까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엔지니어링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이죠. 오토데스크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마찬가지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이에 월가에서 목표 주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을 했고요. 주가는 2.1%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미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 소식 가져왔습니다. 보잉은 제조 결함 소식에 4.9% 하락했습니다. 공급업체인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과 관련해서 새로운 제조 결함이 발견된 사실을 공개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스피릿 에어로 시스템도 12.7% 급락했죠. 보잉은 일부 737 항공기 후방 압력 격벽에 고정용 구멍이 부적절하게 뚫린 것을 발견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때문에 737 맥스 배송이 지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러 공급업체의 제품을 사용하기 때문에 일부 비행기만 영향을 받을 것이라면서 영향을 받지 않은 여객기들은 계속해서 인도할 예정이라고 하지만요. 주가 하락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지금까지 메가3였고요. 이번에는 좀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 김태수 위원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